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30 세대와의 갈등을 계속 이어가며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청년은 경제적 약자가 아닌 강자가 확인됐다.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2030 비판에 다시 불을 지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른바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는 말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 조국 전 장관은 청년층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을까요? 조국 2030 비판의 핵심은 공정과 위선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2030이 왜 구화 안 됐나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 30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되어 있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공정과 위선 문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2030 세대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 불러졌던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의 의혹에 대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분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작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은 2030 세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죠. 결국 청년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등을 돌린 건 단순히 정치적 입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불공정과 위선에 대한 반감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의 냉정한 진단. 조국 전 장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전문가는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비난하는 2030 세대를 극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2030이 비판적인 건 입시 비리 등 본인이 저지른 문제 때문인데 그건 쏙 빼고 돈이 많아서 극우가 됐다는 논리를 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치를 하는 분이 특정 세대와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일부 2030, 10세대의 극우적 성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는 건 맞지만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문제와 결부시켜 이 이슈를 계속 끌고 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미래는?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조국 전 장관. 과연 그의 정치적 재기는 가능할까요? 정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과거 병역 비리가 정치인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영역이었던 것처럼 입시 비리 역시 국민들로부터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주홍글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조국 전 장관이 지지층인 4050 세대 표만으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며 47에서 48%의 득표율을 얻으려면 2030 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갈라치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면, 복권 이후에도 2030 세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대신 그들을 극우로 규정하는 행보는 오히려 지지층 외의 모든 세대에게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소시민의 결론. 조국 전 장관은 과연 2030 세대의 공정과 위선에 대한 외침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갈라치기 행보를 이어갈까요? 아니면 100번, 1000번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까요?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말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